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태풍 흰남노 상륙 예보에도 철저한 대비가 없었다는 이유로 4일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DL건설이 시공하는 안양시 물류센터 재건축 현장에서 700kg이 넘는 거푸짐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새마을금고 현직 임원진의 친인척이 같은 지역 금고에 채용돼 함께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사적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물관리위원회 부장급 직원이 사무소 PC를 이용해 디지털 자산을 몰래 채굴하는 이른바 크립토 체킹이 공공기관에서 발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프라임 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각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MBN 보도계 산업부의 이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10월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회의에서 주요 이슈가 뭐였습니까? 네, 일단 이 회의에서 주요 이슈는 네. 이 최 회장이 태풍 상륙 보도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골프장을 다녀오거나 또 미술 전시에 관람을 한 사실이 바로 주요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네. 이 태풍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또 포항 제철소 태풍 대응 일지를 보면 이 최정우 회장, 김학동 부회장 등 포스코 최고 경영진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단 한 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9월 5일은 또 태풍이 북상하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최 회장은 그간 한가롭게도 미술관 전시를 관람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회사 매뉴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포항제철 소장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 본인은 시간대별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제철소 역대급 태풍 흰남노의 대처에 대해서 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회사로서의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몰아치는데 골프를 친다. 아, 그렇군요. 근데 최정우 회장 이미 태풍이 올해 몰아치기 전에 포스코에서 3번이나 회의를 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네, 최 회장 설명은 그러한데 네. 이에 대해서 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본인이 알기로는 한 번이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기로 요구했습니다. 만약 최 회장의 답변이 만약에 사실과 다를 경우 국회에서 위증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또 포항 제철소 매출 피해와 복구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 수급 정상화 시기를 이 12월 말로써 선정을 했는데요. 이 그때 시점이 되어야지만 이 복구 비용도 이 추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12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1월까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네.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묘한 신경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핫 이슈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민영화된 게 지난 2000년입니다. 근데 이후로 지금 현재 최 회장 직전까지 8명의 보철의 수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도중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최 회장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의원들이 민간 기업의 수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정치 우월주의는 아니냐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국회 국정감사는 이 포스코 수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네. 이 최 회장에게 책임 자체를 묻는 이런 사건 자체가 이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포천의 최정 포스코 회장이 과연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4일 회동을 했습니다. 마침내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한일 재계 대표 주자인 두 사람이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회사 영국의 ARM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주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지난 4월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이 이재용 부회장과 손 회장이 네. 이 4일 서초구 삼성 사옥에서 만났는데요. 네. 이 다만 아직까지 ARM 매각 지분 매각 등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과 ARM의 이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 포괄적이고 이 다방면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지만 계속 지금 이재용, 손정희 두 사람과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업이 ARM이라는 기업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어떤 기업입니까? 네, ARM? ARM 기업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요. 네네.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본 소프트뱅크가 모회사인 영국 ARM은 이 퀄컴, 인텔 등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설계 도면을 설명하는 그런 핵심 기술 기업입니다.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이 90% 가깝게 ARM의 기초 설계 도면을 넣은 그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뱅크는요, 이 지난 2020년에 이 ARM을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각국 규제 당국의 이 승인을 받지 못해서 올 초에 결국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또 이후에 ARM을 연내 상장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던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마저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세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RM을 직접 인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도 ARM을 이렇게 네. 인수하는 게 좀 어려운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재계에서는 이 각국의 독과점 규제와 그리고 기존 반도체 거래선들과의 이해 충돌로 보고 있고요. 네. 네, 또 이 모바일 반도체 설계랑 관련해서 이 1위 반도체 그룹 이 삼성전자가 ARM을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네. 약간 경계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 ARM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각국 기업이 이런 삼성전자를 계속 경계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이재용과 손정희 두 사람의 합의사항 상당히 세계의 핫 이슈입니다. 저희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산업재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MBN에서 계속 거의 매일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DL건설이 시공하는 안양시 물류센터 재건축 현장에서 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한 명이 숨지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조선족이었는데요. 네.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예. 이 거푸집 설치 작업 중에 예. 이 700kg이 넘는 이 거푸집이 아. 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네네.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이 사고 당시 재해자는 이 구급차를 통해서 곧바로 치료를 받았으나요. 네. 의식은 없었고 바로 숨을 거두게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소속은 협력사 안송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편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이 안양 물류센터 재건축 현장은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연결되어 있던 이 창고 시설과 또 주변 근린 생활 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공사로서 공사 금액은 1,309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이슈 만나볼까요? 네. 새마을금고 현직 임원진들의
친인척이 같은 지역 금고에서 채용돼서 함께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 패밀리 기업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네. 자, 사적 채용 내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도권 새마을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경기도 100개 지역 금고 가운데 이 27군데, 인천 52개 지역 금고 가운데 5군데, 서울 212개 금고 가운데 18개에서 임직원과 이 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친인척 채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면접장에 현장 임원이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이 채용 최종 합격을 시킨 것이라고 이 SBS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 지원자와 이해관계나 과적관계로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 이 공정성의 저해가 우려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접관이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서약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채용 자체는 중앙회에서 이 집권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 최종 3단계 마지막 이 최종 결정이 나는 그 구간에서 네. 이렇게 임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친인척 채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딸 며느리 사유까지 가족들이 총동원이 됐군요. 근데 수도권이 저 정도면 지방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 채용을 우려를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이죠, 10월에 네. 중앙회에서 인사 채용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끊임없이 친인척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관련해서 이 친인척과 같은 근고 내에서는 친인척을 지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도 친인척 관련한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규모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런 직장들이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정규직 전환자들이 기존의 직원들의 친인척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친인척 이렇게 채용 관련된 소식도 많고요. 네, 또 네.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이 친인척 채용이 굉장히 많은 추세라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상당히 변칙적으로 이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한국 마사회에서 추정되는 이 정규직 전환된 사례 중에서 6,912명 중에 96명이나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판별이 났습니다. 이들 중 친인척이 기간제 부문은 74명, 파견 용역 부문은 22명 등으로 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마사회는 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 채용 과정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바고요. 또 2017년 이후에 이 네.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전형을 추가하는 등 해서 이 검증을 더 강화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친인척 채용 사례는 사실 마사회뿐만은 아닙니다. 이 한국농어촌공사, 네.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이렇게 다른 피감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친인척 사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더 많은 친인척 채용, 사적 채용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거는 상당히 정부 측의 채용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KH그룹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으로 인수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입장을 밝혔는지 이소영 기자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선 KH그룹은 이 5차 공개 매입에서 알펜시아를 7,115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서 고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헐값 매각 의혹을 이 KH그룹은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실제로 국내 대기업 중에 한 곳은 이 알펜시아 입찰에 대해서 3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리조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 최대 5천억 원의 가치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 KH그룹이 7,115억 원에 매수를 했다는 것은 사실 헐값보다는 조금 더 손해를 봤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평창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근처의 용평 리조트만 비교해봐도 알펜시아 리조트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 바로 높게 책정된 것은 바로 사실이다라고 네. 이렇게 KH그룹을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 용평 리조트는요, 이 알펜시아보다 객실 수나 면적면에 있어서 훨씬 더 낮은 품질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매각 비용은 1,900억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알펜시아를 KH그룹에서는 이 7,115억 원에 매수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쪽과 KH그룹이 생각이 서로 의견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런데 지금 H가 헐값 인수 의혹뿐만 아니라 입찰 담합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지금 KH의 입장은 이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담합에 대해서도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 그룹 계열사 두 곳이 만약에 응찰을 하더라도 이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무법인의 해석 내용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입찰에 참여한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H 측은 또 강원도 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서 이 법과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고 또 KH 강원개발은 이에 적합하게 응찰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체인점 아시죠? 유명한 스타벅스에서 정규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급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급제 정규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시급제 정규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이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제로 형태로 네, 급여를 주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지난달 이 한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시급제 정규직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내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스타벅스 측은 당사는 이 매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본사의 각 직무부서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부점장이나 점장으로 승진했을 시에 이 근무 시간도 확대가 되고 또 연봉제로도 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바리스타가 이 근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아, 네. 뭐 굉장히 짧아질 경우에는 이 네. 급여도 120에서 15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질문에는 이 성과급과 주휴수당 또 직책 수당이나 식대 보조 등 이 여타 다른 것들을 모두 다 합치면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사자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 정규직, 진짜 정규직인지 가짜 정규직인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네요. 네. 그런데 스타벅스가 이 시급제 정규직뿐만 아니라 커피 마스터 시험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말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리저브 매장이라는 곳에 네. 들어가기 위해서는 커피 마스터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네. 이 커피 마스터 시험을 봐야 할 때는 이 대본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 대본이라고 하는 이 시험 관련 자료들이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물 관련의 부장급 직원이
사무소 PC로 가상자산을 몰래 채굴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사내 PC로 디지털 자산을 채굴하기 위해서 네. 이 장치를 무단으로 탈취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이번에 걸린 건데요. 예. 이번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이 개이미는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이것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쉬쉬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국회 국정감사 해당 국회의원이 관련된 조사 내용, 지금 감찰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파악을 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네. 그 내용을 밝히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개이미가 이 감사가 진행 중이고에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현재는 이 특정 감사가 이 개인의 복무 의무 위반 그리고 비위 사실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 복무 검사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번 특정 검사는요, 다른 검사와는 비교됐을 때 이 기간이 2배 이상이나 깁니다. 원래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내에는 이 검사 결과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금 2배 이상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무래도 정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쉬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정말 잇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 내에서 이동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냉혹하다면 굉장히 냉혹합니다. 네. 네, 2차례에 걸쳐서 사전 통보한 후에 3차에서는 인사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직원들이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 특히 젊은 직원들 말이죠.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젊은이들의 반응도 이 네. 직원들도 정말 치열합니다. 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 바로 블라인드라는 곳에는요. 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가장 가혹한 회사가 됐다라고 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4.1V 소식인데요. 4.1V는 물품을 값싼 가격으로 주문받은 뒤에 이를 배송하지 않아서 먹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고객들 일부 피해 입증한 글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4.1V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참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네이버에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를 정책상 우선 게시는 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이상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이버 측은 재게시 요청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글을 게재하게 됐을 시에는 이 복원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꽤나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하자 지난 11월 달에 공식적으로 좀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이렇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경찰도 이 스타일V 대표를 입건해서 조사 중인 상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지난 4일 오후 한때 메시지 송수진과 로그인이 장애를 일으켜서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후 2시 14분부터 시작해서 2시 32분까지 약 18분 정도 사고가 발생, 먹통한 다음에 복구가 됐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시간상으로는 18분이라서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업무가 한창인 오후 시간에 또 벌어진 일이라서 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PC 버전에서는 또 로그인이 되지 않은 문제도 또 일부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톡의 이 업무, 기업용 예. 메신저 격인 이 카카오 워크에서도요, 이 계속 2시간 10분 정도의 장애가 빚어지는 사례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항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의 건설 부사장 자리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올 수 있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사 노조가 또 반발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IPA 노동조합은 이 건설 부사장 자리에 이 전처럼 정치권과 연계된 그런 외부 인사가 선임될 거라는 이야기가 일자 절대
낙화산 인사는 결단코 반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임원 추천위원회는 이달 1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임원 임명은 해양수산부와 청와대 인사 검증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IPA 노동조합원들의 목소리가 과연 청와대에 닿을지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슈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MBN 보도의 산업부의 이소용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